자, 수고합니다. 자, 봐. 지금까지 우리가 4번의 수업을 했어. 알겠니? 뭘 했는지를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수업을 받았냐면 이렇게 수업을 배웠어. 바로 뭐 배웠지? 우리가 지금 원자를 배웠어. 원자. 우리가 지금 원자 배웠어요. 그지? 원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됐어요? 원자의 구조를 배웠지? 그래서 너는 원자 구조 배웠잖아. 원자 구조 어떻게 생겼어? 288, 18, 18, 32로 생긴 거지.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그걸 배열한 사람이 누구다? 멘델레예프다. 그리고 완성한 사람은 누구다? 모즐리다. 이렇게 해서 원자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래서 그 원자의 성질을 배운 거야. 어떻게? 2, 8, 8.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안정하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원자를 배운 거지. 그럼 그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된 거야? 그래, 분자. 또는 뭐라 그래, 이걸? 이온결합성 물질. 또는 공유결합성 물질.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그렇지요. 합물을 배운 거야. 화합물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서 화합물이라는 물질을 배운 거야. 물질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생겼고 원자는 비활성 기체를 뺀 나머지 원자는 전부 다 불안정하고 걔네들이 안정하기 위해서 화합물이 된 거고 그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이온 결합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화합물을 내가 만들었고 또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화합물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배운 건 이온 결합성 물질은 누구고 걔네들은 이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공유결합성 물질은 누가 있고 걔네들은 어떠한 성질이 있어. 이렇게 배운 거야. 알겠니?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여기서부터 쭉 다시 나가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고2가 되면 화학을 처음 배울 때 이온결합성 물질, 공유결합성 물질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2주 동안 나한테 이만큼 배운 거라고. 알겠니? 근데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봐. 우리 통합과학 책은 요 이전을 설명하라는 거야. 원자 이전. 요 이전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원자 이전을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 책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러분들 책대로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중간인 원자를 설명하고 화합물을 설명하고 요 이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수업 내용은 뭐야?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가야? 원자의 시작점은 어디야? 이 얘기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수업 내용이 뭐야? 원자 어디서 왔어?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원자를 쪼개면 뭐 돼? 원자도 쪼개진단 말이야. 원자는 쪼개면 어떻게 될 거야?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는 어디서 왔냐면 우주에서부터 왔어. 그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우주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마치 천문학 같은 이야기를 할 거야. 별 얘기할 거고 태양 얘기할 거고 빅뱅이라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행성도 얘기할 거야.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뭐 설명하자는 거야? 원자 어디서 왔어?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원자를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원자의 시발점으로 간다. 이해됐어요? 무슨 수업 내용인지 알겠지? 자, 갑니다. 우주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주, 자연을 구성 원소, 우주의 초기 원소, 우주 얘기하려면 시발점이 어디야? 스펙트럼부터 잠깐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이라는 걸 좀 배웁시다. 알겠니? 그럼 스펙트럼이 뭐냐라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해. 스펙트럼. 알겠니? 이렇게 생긴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 뭐니? 무지개. 너 무지개 본 적 있지? 연속 스펙트럼인 거야. 자, 봐.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나 태양이 있어.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쭉 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태양빛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광선이라고, 광선. 태양광 한자인데 빛광자야. 근데 이 태양빛이 뭉태기 이렇게 뭉쳐서 온다, 뭉쳐서. 빛이 뭉쳐서 오면 무슨 색깔이야? 백색이야, 하얀색이야. 우리 눈에 백색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저 백색을 좀 나누어 볼까 해. 알겠니? 나누어 볼까 해. 뭘로 나눠 볼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 큰 유리를 통과시켜 볼 거야. 됐니? 태양에서 오는 빛을 삼각형의 큰 유리를 통과시켜 볼 거야. 알겠니? 이 통과시키는 이 큰 유리 혹시 이름 아니? 응. 그래, 능력자들인데 입술들은 움직이는데 소리를 안 내. 이야, 이 큰 유리 아니?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됐니? 나도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났지? 이야. 바로 뭐야? 이걸 뭐라 하지?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삼각형 유리야. 별거 없어. 그런데 이 빛이 유리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꺾여. 나중에 물리 배우는 친구들은 배웁니다. 꺾이는 거야. 그러면 다시 유리 속에서 공기중으로 나올 때도 또 꺾여. 그래서 꺾이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알겠니? 나눠지는 거야. 됐어? 꺾이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굴절. 됐어? 그래서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눠지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걸 이제 굴절율이라고 그러는데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눈으로 짠 보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무색투명한 광선이 삼각형 유리를 통과한 다음에 빨주, 노초, 파남보로 연속적으로 내 눈에 쫙 보인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그걸 우리 뭐라 부르면 돼? 연속 스펙트럼 그러시면 돼요. 됐니? 이게 자연계에서 볼 땐 뭐야? 무지개야. 뭐 원래는 조금만 다르지만 비슷해. 바로 여기가 물방울이 있으면 되는 거야. 물방울. 그러니까 이 프리즘 대신 물방울이 있으면 물방울을 들어와서 나올 때 이렇게 굴절돼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무지개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비 오고 난 다음에. 대기 중에 물방울들이 있을 때 무지개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이게 1차 지식입니다. 됐습니까? 연속 스펙트럼이야. 이런 걸 뭐라고? 무지개라고 하고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을 언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말이지. 연속 스펙트럼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태양에서 볼 수 있어. 태양에서 또 볼 수 있고 또 우리 생활속에서 뭐 볼 수 있냐면 하나 더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어? 백열등에서 볼 수 있어. 백열등에서. 형광등에서 못 봐. 얼마 전에 모 학교에서 이거 시험에 낸 거야. 태양과 형광등. 딱 그런데 애들이 어때?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했고 형광등 답을 썼다? 다 틀렸다. 백열등에서만 봐. 형광등에서는 안 돼. 형광등에서는 특성한 기체들이 있어서 그 특정한 기체들의 스펙트럼이 나타나.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타나. 그래서 형광등과 어디서 볼 수 있다고? 백열등이 뭔 줄 알지? 백열등 정도는 알자. 그래서 백열등이야. 백열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 이게 어려운 이야기야. 이제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공부를 못해서 나도 너희들한테 외워! 그러면 쉬운데 우린 또 이제 외워 이런 말 하기 좀 그러니까 원래 또 설명해 줄게. 자, 갑니다. 너희들 굉장히 중요한 거 나한테 배웠어. 뭐 배웠어? 원자의 구조. 잘 봐야 돼. 혹시 자는 건 아니지? 됐니? 원자의 구조. 자, 원자 구조 해볼게. 선생님 뭐 있어야 돼?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핵 속에 뭐 있어야 돼? 양성자와 중성자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있죠? 여기에? 뭐 이래서 이렇게 쭉쭉쭉 뭐가 있어야 돼? 껍질. 껍질에 뭐 들어있어야 돼? 그렇지. 전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거야. 됐죠? 껍질에 전자가 있어. 졸리면 일어나 있어야 돼. 지금부터 수업 내용이 워낙 중요해. 알겠니? 그 다음에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요 껍질마다 우리 원자 배울 때 이 껍질마다 이 껍질에 무엇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저 껍질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면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써. 알겠니? 그래서 껍질마다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봐라. 얘는 에너지가 어때?
작아. 바깥쪽의 에너지가 어때? 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얘기 합시다. 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 갔어. 전자는 껍질 내에서 이동할 수 있어. 전자가 이동해 갔지. 그러면 제 이름을 A라고 합시다. 이름도 줘. A. 자, A라는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갔어. 그럼 에너지가 많던 새끼가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에너지가 적었던 새끼가 에너지가 많은 데로 가지. 그럼 에너지를 흡수했을까? 에너지를 방출했을까? 그렇지.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이걸 에너지 흡수야. 이것만 알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 반대로 이 안쪽에 있던 전자가 이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오늘 말이 자꾸 반대로 나오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알겠니? 그럼 얘는 에너지가 많았던 새끼야, 에너지가 작았던 새끼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방출될까, 흡수될까? 그렇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요거를 알면 되는 거야. 끝! 아, 그래서 모든 원자는 288, 18, 18, 32에 맞춰서 전자 배치가 되는데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바깥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가 에너지가 방출돼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전자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연습 한번 해볼까? 여기 있는 에너지를 얼마로 잡을까? 제일 작으니까 1 합시다. 얘는 크니까 얼마 할까? 뭐 한 20 합시다. 얘도 크니까 얘는 얼마 할까? 한 30 합시다. 얘는 더 크니까 얘는 한 35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껍질은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바깥쪽으로 가서 커지고. 그럼 봐라.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같이. 자, 에너지 얼마 없어야 돼? 15.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같이. 에너지 얼마 방출해야 돼? 34. 그럼 나는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또는 얘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얼만 주만 알면 그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 줄 알 수 있어. 아, 얘가 에너지를 얼마 흡수했는지 얘가 에너지를 얼마 방출했는지만 알면 나는 그 새끼가 어디 전자에서 어디 전자로 갔는 줄 알 수 있다고. 이건 졸라 중요한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봐라. 이거 에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했는데 있어. 바로 뭐야? 아까 말한 빛. 됐니? 아까 말한 빛이다. 이거 어디 갔어? 아까 말한 빛.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봐. 아까 말한 빛. 얘 이름 뭐라고? 연속 스펙트럼이다. 됐니? 연속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돼 있다. 그래서 요 빨강색부터 요 보라색까지를 우린 뭐라 그런다? 가, 시, 광, 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빨강색부터 가시라는 게 무슨 뜻이야?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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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가시 무슨 뜻이야? 그렇지. 볼 수 있는 눈. 됐니? 볼 수 자. 가짜는 가능할 가짜.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그래서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으로만 보는 거야. 이 빨강색보다도 파장이 긴 게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 적외선이라 그래. 이걸 적외선. 그다음에 여기가 보라색이지?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걸 자외선이라. 자외선. 미안한데 오늘 한자가 많이 나오네. 보라색을 한자로 보라자자라 그래. 자색. 외자는 바깥 외자예요. 그러니까 보라색 바깥색 파장. 자외선. 적외. 빨간색 자가 붉은 적자야. 적외는 붉은색 바깥의 파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양광 중에 적외선 못 봐. 흥분하지 마라. 적외선 못 봐. 자외선 못 봐. 뭐만 봐? 우리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잘 봐. 우리가 분광기를 통해서 빛을 쭉 나눠놨더니 얘가 빨주, 노초, 파남, 보로 나눠지지. 뭐에 따라서 나눠진 거야? 그게
파장에 따라서 나눠진 거야. 진짜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봐. 그래서 우리는 빛 에너지가 파장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야. 됐니? 너희들 몰라도 돼, 이런 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다 배우니까 요게 파장이야, 파장.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빛이 나눠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졸라 중요한 게 있으니까 봐. 파장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가 성립해? 반비례 관계가 성립해. 그리고 요 H는 상수야, C도 상수야. 얘는 플랑크 상수고 얘는 광속, 빛의 세기 상수야. 어차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내가 그 빛의 파장을 알면 그 빛이 갖고 있는 뭘 알아? 에너지를 알아. 나는 그 빛의 파장을 알면 그 빛에 뭘 안다고? 에너지를 알 수 있다니까? 예로 하나 들어볼까? 자외선. 파장이 길어, 짧아? 짧아. 많이 짧아. 그래서 파장이 많이 짧지? 에너지 커, 작아? 겁나 커. 그래서 니네가 자외선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난 센 에너지를 맞는 거야.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맞아서 이런 피부 같은 게 망가지는 거야. 자외선을 그래서 맞으면 안 돼, 함부로. 알겠니? 자외선보다 더 짧은 게 누구야? 방사선이야, 방사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방사선 맞으면 뒤지는 거야. 방사선은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훨씬 짧아. 그래서 방사선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맞으면 내 단백질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그게 방사선 물질이야. 너무 무서운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적외선은 맞아도 돼. 적외선은 맞아도 돼. 파장이 겁나 길지. 그래서 에너지가 겁나 작아. 그래서 너희들은 적외선 정도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적외선 백날 맞아봐야 어때? 뜨끈뜨끈은 해지지만 에너지를 적은 걸 맞아서 멀쩡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오늘 할 얘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오늘 할 얘기는 엄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파장을 알면 그 새끼의 뭘 알 수 있어? 에너지의 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알고 싶은 거야. 됐어? 지금부터 내 말 잘 봐야 돼. 우리가 스펙트럼을 왜 배우는지 봐.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 그러면 흡수됐다라는 건 얘는 특정한 영역의 파장을 흡수했다는 거야. 그럼 특정한 영역의 파장을 흡수했다는 말은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했단 말이잖아. 그럼 나는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건 저 새끼는 특정한 영역의 전자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갔다는 말이야. 얘는 누군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건 저게 만약에 원자라면 특정한 영역의 전자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왔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바로 이거지. 내가 이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뭘 알 수 있어? 그 원자의 전자 배치를 알 수 있어. 어떤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야. 다른 말로 할까? 그 원자가 누군 줄을 알 수 있어. 이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낸 건 뭐야? 원자의 뭘 알 수 있어?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자의 뭘 알 수 있어? 전자 배치를 알 수 있지. 전자의 전자 배치를 한다는 건 2, 8, 8, 18, 18, 32의 원자 전자 배치를 알았으니까 나는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자를 알아낸 거야. 원자를 안다고. 저 새끼가 누군지 안단 말이야. 원자를 알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어. 우와, 원자를 알았어. 졸라 중요한 거잖아. 무슨 뜻이야? 우주는 어떤 원자로 되어 있어? 안 가봐도 되는 거야. 우주에서 오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봤는데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그럼 저걸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어떤 전자로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저 우주의
어떤 원자가 있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굳이 안 가봐도 돼. 선생님은 태양을 굳이 안 가봐도 돼. 태양에서 오는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저 태양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어. 나는 북극성이라는 별을 보고 북극성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돼? 그냥 집에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씩 보고 흡수 스펙트럼이 딱 나타나? 사진 탁 찍었고 무슨 파장을 흡수했는지를 내가 계산해. 그럼 어떤 에너지가 흡수됐는지를 계산해. 그럼 전자가 어떻게 배치됐는지를 알아. 와우! 북극성이라는 별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네. 엄청 멋지지 않아? 이게 우리 과학의 멋짐이야. 가보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스펙트럼이 나오면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은 스펙트럼을 배우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우리는 뭘 배우는 거야? 왜 스펙트럼이 나왔는지 배워야지. 왜 책이 시작하자마자 왜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 거야?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는 거야. 주제를 알았어,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오늘 수업이. 자, 계속 갑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는 뭘 알 수 있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 거야. 종류가 세 종류네. 자, 여기 갑니다. 원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얘는 뭐야?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 에너지를 잃을 때 또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할 때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하여 여기 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나.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그럼 이 고유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다? 원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알았다. 우리는 우주는 뭘로 돼 있어? 특정한 원소로 돼 있겠지? 됐어? 그럼 안 가봐도 알아 몰라? 알지? 뭘 보고 알아? 스펙트럼 보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인데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자, 봅시다. 와우. 별. 아주 고온의 별이야, 별. 됐니? 별 말하는 건 누구야? 태양. 우리 다음 주에 별 배우겠지만, 야, 태양도 별이다. 태양 별이 알겠니? 태양도 별이야.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 알겠니? 우리 태양계의 유일한 별이야. 왜 놀래? 태양 별이야. 알겠니? 태양 별이 알겠어? 영어로 태양을 뭐라 그래? 별은 뭐라 그래? 스타. 나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야. 알겠어? 비울었어? 선생님 요즘 인플루언서 되는 거 같아. 선생님 유튜브 엊그제 새로 하나 팠어.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 영상 따로 옮겨주려고. 우리 유튜브만. 근데 구독자 3명이나 됐어. 와, 파자마자. 날 남들이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라 불러줘. 알겠니? 인플루언서야 이제. 구독자 아무튼 가자. 태양도 별이다. 그러니까 별에서 고온의 별에서나 뭐가 오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면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 스펙트럼 연속적인 띠가 나타난다. 여기 있네. 백열전구에서도 나타난다. 조심해. 형광등에서는 안 나타나. 알겠네. 그래서 고온의 별, 백열등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자, 이제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수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어제 수업에서 내가 요걸 봐봐. 성운 뭐니? 혹시 성운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성운이라는 단어 좀 쓰자. 성운. 내가 어제 성운이라는 다른 반에서 성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성운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성운이라는 단어 좀 쓸게요. 자, 성운이 뭐냐? 성운이야. 우린 다음 주부터 내가 자유롭게 쓸 건데 성운이라는 말을 내가 오늘도 잠깐 쓰고 갈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있지? 그걸 우린 뭐라 그래? 구름. 됐니? 하늘에 떠 있는 건 뭐라 그래, 우리가? 구름. 됐니? 그럼 구름은 뭘로 돼 있니? 구름 뭘로 돼 있어? 그래, 수증기로 돼 있는 거야, 수증기. 그러면 수증기가 되는 거야. 다른 곳에 비해서 뭐가 돼?
수증기가 많아. 그렇지. 수증기의 농도가 너무 짙은 거지? 다른 데에 비해서 수증기의 농도가 너무 짙어서. 그래서 걔네들이 뭉쳐서 우리 눈에 뭐처럼 보여? 뿌옇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그 수증기들이 뭉쳐서 뭐 돼? 그 빗방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 걔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구름에서 뭐 생겨? 물방울 생기고. 그 물방울이 떨어진 걸 우린 비락 부르는 거야. 알겠니? 쌤 봐라. 오유, 눈이 막 감기네. 우주를 우리가 관찰하면 우주도 구름처럼 이렇게 뿌연 뭔가가 있더라라는 거야. 우주도 뿌옇게 끼어 있는 무언가가 있어. 우주도 뿌옇게 끼어 있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쟤도 우주 구름이다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주 구름을 한자로 부를 때 구름 운자를 쓴 거야. 구름이다. 우주 구름. 됐니? 그러면 쟤네들이 뭉쳐서 뭐가 될 거냐라는 게 다음 주 수업 내용인데 저 새끼가 뭉쳐서 뭐 돼? 별 돼, 별. 별 돼. 그게 다음 주 수업 내용이야.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별이 되는 구름. 한자로 그래서 얘를 별성자를 쓴 거야. 별성자를.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는 구름, 성운. 알겠니? 그래서 하늘엔 구름, 우주는 성운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봐라.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제 성운이 알았어. 성운이 뭔 줄 알았네. 자, 이제 성운이 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봐라. 저 뒤에 아주 고온의 태양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아주 고온의 태양에서 뭐가 나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에너지는 람다, 요게 파장이야. 요게 파장이고 이게 H고 얘가 C야. 너희들 몰라도 된다 그랬지. H는 상수고 C는 빛의 속도야. 변하지 않는 거야. 저 두 새끼는 어차피. 그러면 내가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랬잖아.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요 파장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파장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이거부터야. 1부터 해서 어때? 1, 2, 3, 4, 5, 6, 7, 8, 9, 10, 11에서 10까지만 하자. 그래서 모든 1부터 10까지 연속 파장이 쭉 다 나오는 거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 파장이 연속되면 뭣도 연속되니? 그렇지. 에너지도 연속되는 거야. 연속적인 에너지를 쭉 가지고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좋네. 잘 봐, 지금부터. 너희들이 흔하게 흔한 거 있지. 흔한 걸로 한번 해볼게. 아주 너희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 됐니? 여기에 성운이 쭉 있는데 아주 저온이야. 에너지가 없는. 저온은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겠지? 나트륨으로 구성된 성운이야. 그럼 나트륨으로 구성된 성운이야. 많이 들어봤지? 근데 저거 성운인데 아주 저온에 나트륨으로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트륨 덩어리로만 돼 있는 성운이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지. 자, 다시 가볼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연속적인 뭐가 있어? 가시광선이 오겠지. 뒤에 뭐가 있어서? 고온의 별이 있어서. 그러면 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이 나트륨을 통과했어. 근데 이 나트륨이 저온이야, 고온이야? 얘가 저온이라 해서 방금 고온이라 그랬어. 저온의 에너지라 그랬었지. 저온의 나트륨 덩어리라 그랬었지. 그러면 봐. 여기서 얘는 만약에 1부터 10까지 모든 에너지가 여기를 다 통과해 가지. 그럼 나트륨은 저 1부터 10까지의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할까? 안 해. 나트륨은 아까도 했지만 어떻게 돼 있어? 2, 8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하나로 돼 있는 거지. 11번이지. 그럼 저온이니까 요 전자 하나를 무한대로 띄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만 흡수해. 됐니? 만약에 얘가 10이고 만약에 아까 30 했었나? 여기 아까 35인가? 만약에 얘가 이만큼 떨어지는데 무한대로 떨어지는데
32, 35가 되는 만큼의 안정화돼야 된대. 그럼 나트륨은 얼마만 흡수해, 에너지를? 5만 흡수해. 그럼 저 1부터 10까지 에너지 중에 저 저온의 나트륨은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할 이유가 없어. 딱 누구만 하나 흡수하고 말아. 5만 흡수하고 말아. 그러면 우리 눈에 보면 잘 봐야지. 우리가 여기서 육안으로 해서 프리즘 통과해서 나오는 보면 여기서 모든 에너지는 다 나오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 다 나오는데 특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누구? 5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저 나트륨이 가져가고 없어. 그래서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흡수돼 빛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이는 거야. 알겠네? 그럼 이 특정한 영역을 어떤 에너지인 줄 알면 내가 이 원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랬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나는 거야? 저온의 성운을 통과했을 때. 누가? 가시광선이. 또는 고온의, 왜 자꾸 이게 나와? 고온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돼? 저 뒤쪽에 뭐가 있어야 돼? 아주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 여기 있네.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이. 그러니까 저 뒤에 누가 있어야 돼? 고온의 별이 먼저 있어야지. 고온의 별빛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 누구? 저온의 성운을 통과했을 때 저온의 성운에서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란다. 이렇게.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 그래. 그럼 지가 저온의 물질이어야 돼? 고온의 물질이어야 돼? 저온의 물질이어야지? 나트륨은 에너지가 딱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만 흡수 또는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불에다 집어넣으면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 나트륨은 어떻게 집어넣어도 노란색밖에 방출이 안 되는 거야. 왜? 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 노란색 해당하는 파장만 흡수 또는 방출할 테니까. 됐니? 자, 너 이름 뭐라 했지? 일어나. 서 있어. 안 졸려도 서 있어. 서서. 됐니? 저 책상도 있어. 뒤에 가면 뭣도 있어? 아이스크림도 있어. 하나 물어. 집중력이 그것밖에 안 돼? 선생님이 외모가 너무 춤출하니까 남자 새끼들은 선생님을 못 봐요. 여학생들 여기 봤지? 고개를 한 번도 숙인 적이 없어. 우리 은영이는 1시간 반 수업 동안 선생님 고개를 한 번도 숙이지 못하지. 그죠, 우리는요? 잘생기면 이 유리해. 남자 새끼들은 지금 어떻게 수업하는 줄 알아? 왜? 괜찮아. 너도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잘 달려있어. 뭐 배열이 좀 불규칙한데 그 정도면 뭐 됐니? 괜찮아. 오늘 수업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 사실은 그 스펙트럼에, 흡수 스펙트럼에 사실은 별 관심 없다니까. 저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어? 저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흡수 스펙트럼은 사실 별로 중요치 않아. 근데 시험에서 하도 흡수 스펙트럼이 뭐니? 흡수 스펙트럼이 뭐니? 이런 게 나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알고 싶은 거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알았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스펙트럼이 있다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 흡수 스펙트럼 언제 나타난다고? 저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성운을 통과할 때 그 성운이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그럼 그 특정한 영역의 파장을 분석해서 저 성운의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방출 스펙트럼 마찬가지야. 방출 스펙트럼은 되게 쉬워.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서 여러 개의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고요. 어딨냐? 고온의 성운. 여기 고온의 기체로 돼 있어. 고온의 성운이야. 고온의 기체에서 원소가 특정한 파장을 방출하는 거야. 그냥 됐니? 자기가 특정한 영역인데 특정한 영역이야. 나트륨. 이것도 나트륨 하자. 뭐 똑같이 하자. 나트륨인데 이 나트륨의 온도가 너무 높아. 어마무시하게 온도가 높아버린 거야. 왜 온도가 높은지 잘 몰라 나도. 근데 나트륨 덩어리가 에너지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방출한다고. 근데 나트륨은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할 수는 없다고.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방출하잖아. 선생님 공부 졸라 잘한다고 알겠니?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하잖아. 근데 선생님 특정한 영역에서만 공부를 잘하잖아. 내가 국어를 잘하겠니? 내가 영어를 잘하겠니? 내가 수학을 잘하겠니? 오! 나는 과학에 대해서만 졸라 잘하잖아. 모든 영역에서 잘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특정한 영역에 파장만 방출한다고. 그 특정한 영역이 뭐야? 나의 전자 배치에 따른 영역. 그 나의 전자 배치가 특정한 원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가 나트륨이라면 쟤를 스펙트럼 분석하면 언니 무슨 색만 나와? 그렇지, 노란색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다 무색인데 다 까마잡잡해. 다 까마잡잡한데 여기만 딸랑 노란색 하나만 나올 거라고. 왜? 이 파장만 뭐 할 수 있거든? 빛을 방출할 수 있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아씨 뭐 이렇게 많이 해?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구성 원소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얘기만 13번째 했잖아. 알겠니? 리플레이 해봐. 13번째. 이해됐니? 시험 봤는데 이렇게 13번을 얘기했는데도 스펙트럼 뭐야, 선생님? 방출 스펙트럼? 스펙트럼? 됐어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오케이. 이제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가자. 그래서 봐. 자, 이름부터 봅니다. 얘 봐. 스펙트럼 이제 분석 봐. 됐니? 얘 수소. 잘 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수소의 스펙트럼인데 얘는 연속 스펙트럼 중에 특정한 영역에 검은색이 나오지. 그럼 이 검은색만큼의 에너지를 뭐 한 거야? 흡수한 거지.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 얘는 특정한 영역의 파장만 뭐 하는 거야? 방출하지.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됐니? 봐. 근데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니까 뭐가 같아야 돼? 흡수한 영역이나 방출한 영역의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파장을 흡수하거나 같은 파장을 방출해야 되는 거야. 같은 원소라면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그 흡수 영역과 방출 영역의 파장이 같아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네. 탄소지. 야, 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탄소 흡수 스펙트럼이나 탄소 방출 스펙트럼이나 선의 위치와 개수가 동일합니다라는 거지. 자, 반대로. 자, 얘는 수소, 얘는 탄소.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게. 원소의 종류가 다르지.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뭐가 다르겠어? 원자의 전자 배치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다르니까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달라야 되겠지. 고로 흡수 스펙트럼 위치, 방출 스펙트럼 위치가 달라야 되겠지요. 지범아! 그죠? 내 사랑 지범아! 그래서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른 거야. 원소마다 다른 거야. 같은 원소는 같아야 되고. 말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네. 그러니까 원소가 다르면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달라야 되고 원소가 같으면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알겠죠? 오늘 수업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이것만 알면 내가 다음 수업부터 내가 너희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오늘 수업만 알면. 알겠니? 자, 계속 갑니다. 요거 잠깐 넘어가고 이 문제야.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40페이지에 2번이라고 되어 있어.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자마자 꼭 책 안 넘어가도 되고 넘어갈 사람들은 40페이지에 2번으로 넘어가고. 자, 칠판 다 있잖아. 나 봐. 가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야. 가나는 같은 원소, 다른 원소. 같은 원소야. 같은 원소야. 왜? 선의 흡수 위치와 방출 위치가 어때야 돼? 같지? 개수도 같지? 그래. 서로 이거 다른 원소로 되어 있네. 안 되겠습니다. 같은 원소입니다. 가는 흡수선이야? 네, 가가 흡수선입니다. 자, 이제 보자. 나는 방출선이야?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럼 이 새끼는 고온의 물질이겠어? 저온의 물질이겠어? 그렇지, 고온의 물질이죠. 그래서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된, 요 기체는 이제 나중에 배워. 요게 성운.
성운. 그래서 고온의 성운에서 방출하는 빛이 관찰할 때 나타납니다. 아주 잘 맞는 말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야 돼. 오늘 정신 꽉 잡고 가야 돼. 알겠어요? 쏘리 나가 아니라 맞지 나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됐어? 눈빛들이 안 됐는데? 되셨습니까? 넘어갈라 그래. 왜? 넘어가자. 이거 말고. 자, 갑니다. 이런 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거니까. 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오늘 배운 거잖아. 한 종류의 원소는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랬더니 원소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된다. 스펙트럼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에 따라 나눠지는 거야? 파장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으면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답이 여기 있네요. 자, 나왔습니다. 백열전구 나왔습니다.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연석 스펙트럼. 오늘 배운 것 중에 백열전구하고 태양. 형광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빛을 분석하면 여기 나왔다. 오늘 배운 게 여기잖아. 별빛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하고 질량비를 알 수 있어. 오늘 수업에는 아직 못했어, 이거를.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또 할 거야? 스펙트럼을 딱 보면 어떤 원소로 되어 있어. 딱 보고 나서 뭐라 그래? 저 새끼는 어떤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우주를 굳이 가보지도 않아도 돼. 알겠니? 물론 선생님 형편이 좋으니까 그제도 태양에 한번 갔다 왔거든. 알겠니? 선생님 머스크가 내 친구 머스크 알아? 알겠니? 걔 때문에 내가 뭐 자주 왔다 갔다 해, 나는. 근데 그거 370억밖에 안 들여. 썰렁하다. 됐어요? 다음 몇 번이야? 3번입니다. 몇 새끼들이네. 비울었어,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후 수업, 얘가 발음도 안 되는데, 이 비울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